x 제곱의 개수만 어떻게 해서 암산으로 계산을 하자고요. 어떤 식으로 보자면 이렇게 앞뒤를 곱해요. 자, 요 첫 번째 항은요, 얘랑 전개되면 2차 안 나오죠. 얘랑 전개도 3차가 나옵니다. 상수랑 전개되어야 2차가 나오죠. 요 2차랑 상수가 전개됐을 때 또 언제인가요? 자, 2x가 전개는 누가랑 여기 가운데 있는 x랑 전개됐을 때가 또 2차가 나오죠. 마지막 상수는 여기 있는 2차랑 전개됐을 때가 2차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제곱의 개수를 순서대로 개수만 쭉 불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전개했을 때는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 가운데 전개하신 녀석은 플러스 2입니다. 부호를 붙여가면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좀 계산이 암산이 돼요. 자, 마지막 상수항이 전개된 것은 플러스 a가 되죠. 자, 요게 x제곱의 개수고 계산이 얘가 얼마가 된다. 20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요런 식으로 전부 다 전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수만 뽑아서 전개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유형사, 마플 시너지 유형사에는 직접 나눗셈이 있습니다. 직접 나눗셈. 자, 직접 나눗셈을 설명하기 이전에 다음 시간에 배울 나머지 정리하고도 연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수학상에서 만약 fx라는 이런 녀석을 만나게 됐을 때는 이 fx를 물론 저도 압니다. 함수라는 거. 함수라고 하시겠지만 이 수학상에서는 fx를 함수라고 해석을 해도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하에서 함수를 배우기 이전에는 이 fx는 어떻게 해석해도 되느냐? 수학상에서만 그래요. 물론 이제 수학상 배우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수학상에서는 주로 어떻게 해석하냐? x에 관한 식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수학상에서는 다항식만 나오기 때문에 x에 관한 다항식이다 라고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ft라고 나오면 ft 그러면 t에 관한 다항식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지? t에 관한 다항식. fy y에 관한 다항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직접 나눗셈에서 우리가 이제 검산식이라는 걸 알죠? 검산식. 그래서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검산식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 A를 B로 나눴을 때 목 Q, 퀀터티의 줄임말이요. R, 리메인의 줄임말이죠. 그러면 이제 목과 나머지가 있을 때 얘는 이렇게 씁니다. A는 BQ 플러스 R. 자, 그래서 얘가 몫이고요. 나머지입니다. 목과 나머지에 의미하는 영어 철자를 따서 Q랑 R이라고 써요. A는 BQ 플러스 R. 그런데 이제 다항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AX는 BX 곱하기 QX 플러스 RX. 자, 왜 이렇게 쓰느냐? 당연히 이제 이것들은 전부 다 뭐를 의미하냐면 이제 숫자를 나누는 게 아니라 x에 관한 식을 더하고 나누고 할 거기 때문에 곱하고 나눌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x에 관한 식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x를 붙여주는 겁니다. 얘를 굳이 함수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직접 나눗셈 공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가보도록 하죠. 간단한 것만 해볼까요? 책에 없는 문제인데 뭐 이런 거.
x제곱 마이너스 1을요. 자, 뭘로 나눠볼까?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요. 목과 나머지. 물론 이제 직접 나눗셈으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이제 나머지 정리까지 배우신 친구들은 알죠. 자, 1차가 비어있다. 중요합니다. 2차식은 항이 무조건 3개 와야 돼요. 약간 강박증처럼 생각하고 있어야 돼. 2차식은 항이 3개 온다. 그래야 1차가 비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직접 나눗셈 하실 때 여러분들이 선행을 좀 하신 친구들은 아실 거야. 이 직접 나눗셈 잘 안 쓴다는 거. 그지? 빼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빼면 부호 플러스 1로 바뀌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산식으로 쓰면 자, 이렇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몫을 쓸 때 보통 Q랑 R이라고 쓰죠. 몫을 쓸 때 나머지 쓸 때 그쵸? 자, 그런데 요 몫이 X에 관한 식이니까 몫은 보통 QX라고 써야겠죠. X에 관한 식이니까 보통 QX라고 쓰고 X 플러스 1이라고 씁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얘를 RX라고 쓰더라고요. 굉장히 유감입니다. 1차식으로 나누면요, 그 나머지는 상수가 돼요. 그러니까 X에 관한 식이 아니므로 RX라고 쓰시지 말기 바랍니다. X에 관한 식이라고 생각이 들 때만 RX라고 쓰시고, 그냥 X에 관한 식이 아닐 때는 그냥 R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제 정확하게 들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직접 나눗셈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거 뺀다는 거, 빼기 이런 거 붙이지 마세요. 부호를 바꾸어서 더하면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부호 조심과 빼기 뺄셈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언급하고 또 간단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요거 마플 시너지 23번 문제.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1은 자, 뭘로 나누었을 때, 요것을 뭘로 나누었을 때 문제를 좀 쓸까요?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래요. 당연히 이제 몫은 x에 대한 다항식이 나올 거기 때문에 qx라고 쓰고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그 나머지가 1차 이하가 됩니다. 이거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7로 숫자인 경우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 이하가 나오죠. 2차식으로 나누면 직접 나눗셈 했을 때 2차식이 나누어 떨어져서 1차 이하가 나오게 됩니다. 왜 1차 이하냐? 나누어 떨어질 수도 있죠. 나머지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1차 이하가 나오는데, 그렇지만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rx라고 이때는 두는 거예요. rx. 이때랑 조금 다르죠. rx. 그래서 이제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qx, rx를 구하는 것을 직접 나눗셈을 해도 되지만 뒷단어에서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나눗셈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나눗셈을 언제 주로 사용하는지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죠. 따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뒤에 따른 얘기지만
조금 일찍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뒤에 단원에서는 어떻게 푸느냐? 검산식을 이용해서 풉니다. 검산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정상적인 풀이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뭘 써야 돼요? 이제 몫을 써야 돼요. QX를 써야 되고요. 자, 여기 뭘 써야 되냐면 나머지를 써야 돼요. 자, 나머지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요. 여러분들이 자, 모르는 다항식이 나왔습니다. 모르는 다항식. 예를 든다면 이 문제에서는 모르는 다항식이 QX랑 RX죠. 아니면 FX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모르는 다항식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전략을 사용하시면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이 모르는 다항식을 제거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베스트입니다. 뭐 제거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거를 해주시면 가장 베스트고, 뭐 제거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나오면 돼요. 근데 이제 수치 대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차수를 예측합니다. 차수를 예측해요. 이거는 고3 때까지 써먹는 아이디어예요. 잘 알아두세요. 차수를 예측합니다. 차수를 예측했을 때 여러분들이 얘가 상수항이구나, 아니면 1차항이구나, 아니면은 2차식이구나, 요 정도로 이제 파악이 돼요. 3차식은 잘 안 나오죠. 그치? 거의 이제 수학상에서는 상수로 예측되거나 차수가 1차로 예측되거나 2차로 예측이 됩니다. 상수로 예측되면 A라고 두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알파벳으로 두시면 됩니다. 1차라고 했을 때 AX 플러스 B라고 두시면 되고, 2차라고 했을 때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문제에서 썼던 알파벳을 쓰시면 안 돼요. 문제에서 ABC가 있으면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럼 이 문제에서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몫과 나머지를 이제 숫자를 대입해서 제거할 수는